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김칫국을 마셔도 너무 마셔버린 한 시댁에 대한 사연입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씨가 급작스럽게 추워졌는데 이런 날씨만 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시댁 식구들이지요. 그들과의 사이가 너무 한심해서 인연을 끊어버리겠다고 다짐한 날, 이렇게 날씨가 추웠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시댁 식구들과 그토록 추운 날 인연을 끊겠다. 다신 우리 보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나 욕심이라는 것은 있죠. 남의 것을 탐낼 수도 있고 남의 것이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것이 아닐 경우 대부분 부럽다, 갖고 싶다라는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것이 아닌데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혹은 내 것이라고 우기는 그런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도 덜어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저희 시댁 식구들이었거든요. 없었다가 뭔가가 생긴다는 것이 어떤 집안에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 없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면 그 뭔가가 불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제가 결혼하기도 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계셨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형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지쳐 보였고 힘들어 보였고 매우 여유가 없는 그런 모습. 저보다 5살 정도 위라고 들었었는데 그 또래 나이보다 훨씬 얼굴이 안 돼 보였었죠. 시어머니 시집살이였었는지 아니면 아주버니가 속을 많이 썩여서인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제대로 잘 자라주지 않아서였는지 유독 시댁 식구들 중 형님의 얼굴이 제일 신경이 쓰이긴 했었습니다. 다른 식구들에 비해서 좀 눈치를 보는 것만 같았거든요. 형님이 왜 그런 표정을 지었고 제가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진 나중에 알게 되긴 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 제가 알고 싶지 않아도 결국엔 알게 되더라고요. 아주버니는 형님 속을 정말 많이 썩이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처음부터 시댁과 합가를 하셨던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합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아주버니의 사업 실패 때문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실패로 인해서 힘들어하던 아주버니는 자신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형님을 타겟으로 삼았었고요. 바로 아주버니의 손버릇 때문이었었는데 같은 형제인데 남편과는 너무 다른 성향의 아주버니는 형님을 아주 못살게 구셨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지만 폭력성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윽박 지르고 손을 대고 집안에서 형님에게 함구령을 내리기까지 말이죠. 그런 형님의 인생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말이죠. 그럼 좀 시어머니라도 형님에게 잘 대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 명의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을 무시하고 박해하고 들면 도미노처럼 다른 사람까지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보는 그런 성향 말이죠. 아주버니의 포악한 성격을 시어머니는 형님 탓을 하셨습니다. 일이 잘 안 되니까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아주버니가 방황을 하는 거라 말이죠. 어디서 그런 논리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자식은 귀하고 남의 자식은 홀대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시어머니는 가지고 사시는 그런 분이셨던 것이었죠. 형님은 정말 말수가 적으신 분이었습니다. 눈치가 보여서 무서워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시댁에 가면 그냥 매일 찌들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웃음기도 전혀 없고 기운도 전혀 없고 누가 뭐라 하면 네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을 할 뿐 당신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동서이고 작은 며느리일 뿐이고 그리고 부부 사이 고부 사이 그건 당사자들이 더 잘 아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편 또한 제가 방관하기를 바랐었고요. 괜히 오지랖을 떨어서 남의 부부 사이 일에 끼어들지 말자 이거였죠. 어찌 보면 방관한 저도 한 명의 가해자이긴 하네요.
그러다가 저는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형님의 얼굴에 드리운 보라색의 멍 자국을 말이죠. 합갈한 상태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아주버니는 다시 한번 형님에게 손을 대시고 말았던 거였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있는데 말입니다. 요즘 세상에 그 누가 위에 있고 그 누가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동안은 목도하지 못했었으니까 시선을 피하자, 생각을 하지 말자 다짐을 했었는데 형님 얼굴에 상처를 보니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라도 해야 할 것만 같았고 같은 여자로서 그리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지랖을 좀 떨었습니다. 그럼 형님이 좀 힘을 받으시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만일 형님이 도움을 청하면 기꺼이 도와드리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저만 미친 여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족 회의를 청하는 저를 가장 말리고 들었던 사람은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정신 나간 여자로 몰아간 사람도 바로 형님이었어요. 사람 살면서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는 법인데 그리고 사람이 화가 나면 좀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냐고 말이죠. 난 아무렇지도 않아. 왜 동서가 나서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 건데 지금 배운 사람이라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 지금 나를 가르치려고 이러는 거냐고. 주제 넘는 거야. 동서랑 내가 생김새가 다르듯이 사는 방식도 다 다른 거야. 괜히 나서서 상황 더 곤란하게 만들지 마.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 많아. 내가 이런 일 당하게끔 행동한 거고 나는 당해도 싸다고. 그러니까 다시는 내 얼굴 보고 가족 회의니 뭐니 나서지 마. 정신 나간 여자처럼 말이야. 형님이 목청을 높여서 말씀을 하시니 시어머니도 제게 한마디를 하시더군요. 당사자가 괜찮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자꾸 나서냐고 말이죠. 무슨 네가 자선단체라도 되는 거냐고. 부부일은 아무리 가족이어도 함부로 나서는 것 아니라고 말이죠. 둘째야, 니네 형님이 괜찮다고 말하는 거 못 들었니? 쟤는 딱 그런 수준인 거야. 네 생각엔 지금 네 형님 사는 꼴이 사람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상이 변했어도 옛말은 틀린 거 하나도 없는 법이란다. 부거랑 여자는 3일에 한 번 어쩌고 저쩌고 알지? 네 형님은 형님대로 인생이 있는 것이고 넌 너대로 네 인생이 있는 거야. 그리고 너 이거 확실히 알아둬야 한다. 남자들은 거의 다 비슷해. 수 틀리면 손 올라가는 건 남자들 특징이야. 너라고 그리 되지 말라는 법 있겠니? 그러니까 너도 괜히 우리 아들한테 종종거리지 말고 알아서 존중하고 알아서 먹이리 숙이도록 해. 너 지금 하는 거를 보니 너무 나대는구나. 요즘 며느리들 다 말 많다고 하던데 말이 많아도 너 너무 많은 것 같아. 너 입 좀 조심해야겠다. 시어머니 형님이 당신의 삶을 만족해하고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괜히 나서지 말라고 오히려 저를 나무라면서 제게도 저리 험한 말을 하더라고요. 첫째 며느리가 그런 사람이니 둘째 며느리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이 집구석 참 답없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게도 협박을 하듯이 거들먹거리며 말하는 시어머니 억양이 제 귀에 매우 거슬리더라고요. 형님이 괜찮다라고 하시니까 이제 그만 말할게요. 근데 어머니, 북어랑 여자는 어쩌고 저쩌고요? 그럼 요즘은 바로 쇠고랑 차요.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유독 우리 시댁만 그 옛날 편협한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것 같네요. 어머니도 이건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수 틀리면 손 올라가는 게 남자들 특징이라고요? 그런데 세상이 변해서 그 올라가는 손을 잡아 낚아채서 바로 비틀어 버리는 게 요즘 여자들 특징이에요. 만일 아드님이 그런 특징 가지고 있다면 손모가지 조심해야 할걸요? 너무 화가 나서 저는 질러버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말이죠. 그리고 은근히 아래로 보고 무시하는 그 말투. 평소 형님에게 하는 그런 말투를 제게도 그대로 쓰더라고요. 형님 꼬라지처럼 되고 싶지 않아 일부러 더 세게 나가긴 했습니다.
저는 형님처럼은 절대로 못 살거든요. 남편, 시댁 모두 포함. 무시당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형님은 진심으로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주버니 압박, 시어머니 협박,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스톡홀름 증후군이었던가요?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위하고 말없이 따른다는 그 증후군 말입니다. 그런데 형님은 엄청 강경했습니다. 저보고 나서지 말라고,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고. 거의 제 머리채를 잡을 정도로 화를 내셨거든요. 알고 보니 형님이 그렇게 조용한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삶을 사는 건지, 왜 그렇게 억울하고 핍박받는 삶을 사는 건지 저는 도통 모르겠습니다. 몇 번 형님에게 이야기를 다시 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기꺼이 다 도와드리겠다고, 요즘 형님처럼 사시는 분 없다고, 그리고 아이들을 생각하라고 말이죠. 형님은 꿈쩍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 사는 게 편하다 하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일치고 나면 한동안은 조용하다고, 좀 그냥 넘어가고 싶다고 말이죠.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아주머니, 시어머니에게 미운털이 박힐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지다 보니 저도 시댁 걸음을 거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도 지금 형님과 아주버니 사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아니까 좀 개선이 필요한 건 맞으니까 제 편을 들었다가 아무도 들어주질 않으니 결국엔 저희 부부만 주제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형님의 삶이었고, 이해하고 싶지 않은 아주버니의 행동이었고, 참을 수 없는 시어머니의 방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가야 할 때만 봐야 할 때만 시댁 식구들 마주했고, 때론 일을 불어 만들어서 가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안부 전화나 근황 같은 건 남편이 거의 도맡아서 했기 때문에 저는 통화할 일도 거의 없었죠. 그러다가 저는 형님에게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생전 제게 전화 한 통 없으신 분이었었는데 혹시나 했어요. 혹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건가? 이젠 그리 못 살겠다 각성이라도 하신 건가? 만일 그런 도움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와드려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형님이 제게 전화를 하실 이유가 저거 한 가지 외에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형님은 제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화도 내셨고요. 저는 형님이 고함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이없어 했고, 이 사람들은 정말 보통의 평범한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런 사람들 속에서 남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들과 비교해서 남편은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아니면 제 성격도 만만치 않으니까 남편이 그 비정상적인 성격을 드러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암튼 지금까지는 되게 평범한 모습을 보여주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었답니다. 형님은 제게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동서, 정말이야?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우리를 식구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 거야? 동서 어느 집 며느리야? 동서 식구가 누구냐고? 형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하셔서 왜 식구 타령을 하시는 거냐고요? 형님, 뭐 잘못 드셨어요? 혹시 술 드셨어요? 왜 이렇게 소리 지르세요? 기가 막히게도 형님이 제게 식구가 누구냐고 화를 내면서 물어본 이유는 바로 저희 부모님이 결혼 후 바로 증여해 주신 한 아파트에 관한 거였습니다. 당시엔 전세를 준 경우였었는데 여동생이 독립을 원한다고 해서 기존에 살던 사람과 전세 연장을 하지 않고 여동생에게 전세를 주었었거든요. 물론 동생이니까 시세보다 좀 싸게 주긴 했었죠. 여동생이 취업이 되었는데 사실 굳이 독립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본가에서 다닐 수 있는 곳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업도 되었겠다. 돈도 벌겠다.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좀 엄하고 딸 둘이다 보니 이것저것 하지 말아라 라는 잔소리들이 많은 분들이시긴 했었거든요. 대학 다닐 때도 본가에서 다녔었고 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도 없었던 동생은 이젠 좀 자기도 살아야겠다고, 부모님 잔소리가 점점 더 는다고 자기 좀 살려달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동생의 직업군이 간호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3교대 일을 하니 대중교통이 용이한 곳으로 독립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동생과 전세 계약을 했는데 형님이 이야기하는 건 왜 제 여동생과 그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었냐는 거였습니다. 제 집이고 제 부모님이 주신 집이고 제 여동생인데 문제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형님이 얘기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동서, 그러는 거 아니다. 지금 나도 그렇고 우리 그이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동서한테 엄청 실망했어. 어머님 다시는 동서를 보고 싶지 않다고 하시네. 원래부터 자주 보지 않았지만 어머니 이제 더 이상 동서를 어머니 며느리라고 생각을 안 하시겠대. 이제 이 집의 며느리는 나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겠다고 하더라. 형님,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죠. 지금 제가 이런 봉변을 왜 당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형님 말처럼 자주 보는 사이도 아니고 마주할 일도 거의 없었는데 왜 제게 실망을 하세요? 저는 실망 안겨드릴 만한 일을 하질 않았는데 말이죠. 저야말로 지금 너무 황당하고 이 상황 자체가 우스꽝스러운데요.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빙빙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동선 정말 모르는구나. 우리를 동서 식구라고 생각을 안 했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였구나. 서방님한테 들었어. 동서 그 아파트, 동서 여동생이 살기로 했다며? 그렇게 나한테 도와준다, 어쩐다 했었으면서 그런 건 도와주기 싫었었나 봐. 동서, 나 사실 기대했었어. 동서가 그 아파트 우리한테 넘길 줄 알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결혼도 안 하고 처녀인, 딸린 식구 하나 없는 동서 여동생한테 그 집을 덜렁 넘길 수가 있어? 우리한테 넘겼어야 하는 거 아니야? 동서가 우리를 정말 식구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는 거야.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 살고 있던 사람하고 전세 연장 안 한다는 이야기 듣고 우리한테 이야기할 줄 알았다고. 싸게 줄 테니까 이제 시댁에서 나오라고. 그래 아이들한테도 좋고 어머님한테도 좋고 우리 부부한테도 좋은 거니까. 그런데 그걸 동서 여동생한테 홀라당 넘겨? 정말 말만 앞섰던 사람이었지 진정성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었던 사람이었었구나. 사실 나는 동서가 나한테 그럴 줄 알았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내 편 들어주고 나를 위해 주었던 사람은 동서 하나였으니까 그냥 공짜로 들어와 살라고 편의를 받을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형님 때문에 이 집에서 살게 되신 거라고. 그러니 앞으로 형님한테 좀 잘해드리라고 이렇게 말할 줄 알았다고. 정말 동서 너무 실망이다. 동서가 나한테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 어쩜 이렇게 사람을 배신할 수가 있어? 옳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편을 들고 그리 살면 안 되는 것이라고 도와주겠다고 했을 땐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고 주제 넘은 오지랖 떠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더니 저런 것들은 제 도움을 원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가요? 제 여동생에게 홀라당 넘긴 제가 형님을 배신한 건가요? 제 생각이 너무 짧았던 거였었나요? 10명 중에 9명이 저를 비난한다고 해도 저는 그럴 마음 없었고 형님이야말로 너무 웃기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가 사이좋은 동서지간도 아니고 그렇게 아주버니와 시어머니 싸고 돌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들어 놓았으면서 제가 배려를 했어야 했다니요.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 딱 들어맞는 말이더군요. 형님이 그런 꼴을 당하면서도 지금 아주버니와 살고 있는 건 형님 수준도 딱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비정상적이고 염치 없고 뻔뻔하고 억지 부리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지금까지 탈피할 생각 안 하고 사셨던 거겠죠. 형님, 그런 기대를 왜 하셨어요? 이거야말로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김치국 마시고 있다라는 그 상황 아니에요? 제 부모님에게 받은 건데 당연히 제 여동생이 필요하다면 그 친구 쓰라고 하는 게 맞죠. 왜 제가 형님네를 먼저 생각했어야만 했던 건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동서처럼 똑똑한 사람도 모르는 게 있구나. 결혼하고 나면 배우자랑 공동 재산이 되는 거야. 아무리 동서가 친정에서 받았다고 해도 그 아파트 반에 대한 소유권은
서방님한테도 있는 거야. 동서는 자기 여동생이니까 그랬다 치자. 그럼 서방님은? 서방님한테 우리 남편이 형이야. 그럼 적어도 은혼 정도는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서방님도 은근히 우리한테 넘겨주기를 바라셨던 것 같은데. 이거 동서 독단적으로 일 치른 거 아니냐고. 그러다가 동서 서방님한테 혼나는 수가 있어. 뭘 알고 까불어라 좀. 형님은 부부 사이가 공평한 게 아니고 막 누가 누구를 혼내도 되는 거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나 봐요. 혼나는 게 아니라 형님, 부부 사이엔 의견 대립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형님, 그 사람이 정말 아주버니한테 세를 주길 바랐다고요? 에이, 만일 그런 생각했으면 염치 없고 미친 것이라고 저랑 대판했겠죠.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죠. 거저 생긴 건데 그걸 자기네 본가로 빼돌리길 바랐다고요? 우리 남편 그렇게 비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만일 그런 비정상적인 사고 가지고 있었다면 형님 말처럼 그때 혼이 날 것 같긴 한데요. 저한테 말이죠. 형님, 정말 그렇게 살지 마세요. 뭐 사람들이 이래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형님 모르겠죠? 지금 저한테 이렇게 따지고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죠? 제가 배려 안 한 게 이상하고 마치 형님이 배신을 당한 것 같죠? 근데 형님 정말 그러지 마세요. 지금 형님 너무 추해요. 왜 남의 것을 탐내세요? 가진 거 없으면 가진 거 없는 대로 그냥 사시면 되는 거지. 남의 건데 기대하고 바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정도 기본은 다 알지 않아요? 아, 정말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가 않네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저란 사람은 욕먹을 것 같으니까 상대하고 싶지가 않다고요. 이런저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디 가서 우리 동서가 이랬다 저랬다 말씀도 마세요. 진짜 한심한 사람 취급받거든요. 제발 좀 그 입 좀 다물어 주시고 제가 그리 했어야 했다는 그 생각을 좀 멈춰 달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시댁 식구들은 안 보고 삽니다. 욕심 많고 배려심 없고 배신을 한 그런 며느리 동서가 되어버린 사람이거든요. 제 부모님 집을 제 동생에게 전세를 주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출가 외인이면서 친정 식구들 도왔다는 그 이유로 말이죠. 비단 형님만 제게 저리 전화를 걸어서 탓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친정으로 재산 빼돌린 사람으로 만들어 놓더라고요. 자기 아들과 의논해서 같이 한 거냐고. 만일 알면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은데. 어찌 결혼을 해서 출가 외인이 되었으면 시댁이 우선시 되어야지. 쌀데기 없이 여동생을 챙길 수가 있는 거냐고. 그러고도 네가 결혼한 사람이 맞는 거냐고 참 듣기 거북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는 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었죠. 떨거지들도 아니고 뭐 이렇게 추잡하게 구는 거냐고.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제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존재하고 함께 도와가며 이해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 자체가 다른 사람들인데 말이죠. 남의 것 탐내면 큰일 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닌데 기대를 하는 것도 혹시 도와주지 않을까 내심 바라는 것도 너무 염치 없는 짓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그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애초에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라고 쳐야겠죠. 그리고 그 아파트는 아예 동생에게 넘길 생각입니다. 혹시나 나중에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욕심을 부릴 수도 있으니까요. 제 친정 재산은 제 동생과 제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